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기 또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다행입니다. 벌써 5주 차네요. 시간 참 빠르죠. 네. 저희가 이제 만난 게 2월쯤에 만나가지고 벌써 6월이 넘어가고 또 몇 팀은 예비사회자격 지정 신청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 또 몇 팀은 또 법인도 만드시고 바쁘게 잘 진행해 계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깁니다. 아주 창업팀 이름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일 긴 창업팀 이름. 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경북센터. 네, 법인이 진짜 길어. 완성이 돼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제 김지혜 대표님 강사 활동도 하고 계신데 저한테 이런 사진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강사 하시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잘 들었다고. 다음 시간 선명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도 뭐 강의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쪽지를 받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제가 2월부터 여러분들 만나왔지만 저는 쪽지 주시면 만나면 없었고 그쵸? 드문 일입니다. 잘 하실 것 같아서. 멘토니 불 켭시다. 멘토니 제 얼굴 좀 까매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 얼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보시면 되고. 그럼 켤까요? 네. 우리한테 중요한. 그래요? 멘토님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때려가지고. 키는 아예 안 보이실 텐데.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는 건강하지. 아, 이런. 이 정도 예, 예. 괜찮아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편지가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그래도 안 주실 거잖아요. 연말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저는 되게 자주 뵙고 싶은데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여기 오는 것도 힘들고 해서 2주 동안이면 저희는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엄청 덥죠? 저만 더운가요? 거의 뭐 활화산 타오르는 것처럼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일을 하는데 많이 힘든데 그 어려운 창업을 하고 또 예비사회적 기업을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항상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이렇게 좋은 곳에 저희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저희가 야외에서 또 수업도 하고 뭔가 1박 2일도 가고 했을 텐데 이제 백신도 맞고 하면 연말이나 이때는 한번 갈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네요. 이런 사진을 또 준비를 하니 이런 게 저는 요새 많이 떠오릅니다. 이거 아시죠? 날도 좋은데 모히또 가봐 올리면 한잔 할까? 이거 역시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재밌는데 좋아하시네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네 한번 폭력이 좀 있어가지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보시면 되고 막 되게 좋은 시원한 광경을 보니까 이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되게 피곤하신 일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만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 모히또 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진짜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이제 모히또는 도대체 어딜까?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뭐 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테니스. 아, 테니스를 치세요? 또 없으십니까? 다들 스트레스가 없으세요? 행복하십니까? 너무 즐거우세요? 푸는 방법을 푸는 방법을 모르십니까? 찾아보시고 잘 푸셔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뭐 전에 모인 또는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잘 안 나오네요. 여기도 한번 그런 거였어요. 날도 덥고 해서 이게 잘 안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와 함께 오늘 교육도 5주차 교육 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 다 소개해 드릴 텐데 오셔서 국민낙동강생물자원관 기관 및 사업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추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밖에 없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6시까지 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최대한 더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데서 와주신 국민낙동강생물자원관 기관 및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유성현 대장님께 맡아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라고 저희 상주에 있는 환경부 산하의 연구 목적 기관이자 전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하고 계신 사회적 기업가 양성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부분이 좀 있나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고 그래서 기술 설명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산과진센터의 신수정선을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설명드릴 건 저희 지금 자료 나눠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21년도에 기존에 저희가 연구했던 결과물에 대한 모의특허들을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기술 지원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소개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시간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들어갈 텐데, 이미 사업계획서 교육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또 한번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아시죠?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실 거고, 오늘 이분 힘들게 모셨습니다. 유일하게 이 북쿠크라는 자가출판 플랫폼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책을 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웃어요? 왜 웃으셨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크게 이제 사회에서 관심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창업팀들의 성장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큰 박수와 함께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나 좋아하면 이 옷 입고 있겠어요. 항상 이제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기본교육 6주가 됐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할까. 그 준비를 하다가 되게 많죠, 사실. 오늘은 뭐 사업 계획서 작성까지 가지고 왔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뭐 마케팅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전략을 짜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금이 되게 필요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옆에 진행되고 있는 전문 멘토링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업 계획서를 작성법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이건 최근입니다. 그때 카페에도 올려드렸던 2021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인데, 그때 맞춰주셨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네, 사업계획서. 그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가요. 거의 돈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5주차 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들을 녹여야 되냐 하면 오늘의 목표는 이겁니다. 실무 활용 가능 사업계획서 작성품 습득. 근데 실무 활용 가능은 뭐 제가 단어를 붙인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강의 의뢰가 한번 들어왔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 알려달라 했는데 요 제목을 딱 집어서 요게 되는 실무 활용 가능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도대체 실무는 뭐냐? 실제 업무랑 사무 이걸 의미하고 그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습득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몇 걸로 만드는 걸 습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습득이 되려면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론과 실습 그리고 반복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론과 실습이 우선은 배움이 있어야 되고 이걸 끊임없이 계속 써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론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리고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고 반복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억나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도에서 몰디브 한잔 한다 뭐 그래 편하게 생각하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제 뭘까요? 어렵죠? 그쵸? 진행하기 네, 편하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문장을 이제 단어를 쪼개서 보면 사업이랑 이 계획서의 합성어. 근데 사업은 이런 거예요. 그럼 대표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이 사업. 어떠한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 시대에 지속적으로 운영. 네, 이게 네, 사업이고 경영의 단어도 이제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한 활동. 그리고 계획서는 어떠한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이걸 이제 합쳐지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을 네. 실행하기 전에 목적과 계획에 대해 쓴 문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동 네, 너무 좋았어요. 계속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떠한 일을 실행하기 전에 목적과 계획에 대해 쓰는 문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일을 실행하기 전에 쓰는 게 하기 전에 꼭 쓰는 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쓰는 문서가 사업 계획서다라는 게 공통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게 많아요. 사업 계획서 종류도. 뭐 하나의 단어로 다 설명되기도 한데 이게 목적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면 여러분이 썼던 그 창업용 사업 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쓴 계획서도 있고 여기는 또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목적에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목적이 딱 이 사업에 선정이 되는 것. 근데 어찌 보면 육성 사업도 정부 지원 사업이라서 여기 목적에 맞게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딱 맞는 것만 쓰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게 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되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고 투자 유치형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렇게 크게 좀 되면 분명히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그때 이 수평선 대표님이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펀딩도 받아야 되고 조금 더 크려면은 돈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투자 유치형으로 하기도 하죠. 네, 그것도 네, 상담하시고. 그리고 관리형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시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표만 그 계획을 알고 있으면은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 1년에 한 번쯤은 연초에 다 씁니다. 창업팀들이. 그 대표가 쓰든 누가 쓰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1년을 어떻게 보낼까. 그게 이제 합의가 되고 공유가 돼야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육성사업 진행하는데 창업팀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팀원들과 이 목표와 공유가 잘 안 되고 같이 이제 뭔가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팀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나 그래서 따라가기가 좀 힘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돈도 뭔가 대출을 해가지고 한번 또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의 사업 계획서도 있고 보면은 또 새로운 아이템을 또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이템이 있지만 뭐 김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뭔가 PT로 교육을 하지만 뭔가 실습용에 대한 도구들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려면 이제 신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 위해서는 또 계약서가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책을 살펴보면 사업 계획서에 대해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뭐 사회적 기업 디자인 하라고 해서 뭐 사회적 기업을 계속 공부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거의 초기에 되게 많이 받은 책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읽어주시죠. 큰 글씨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도구, 여기 밑에도 그걸 읽어주시죠. 사업 기획에 대한 요약, 기업에 대한 설명, 경영진과 지도부에 대한 정보, 시장과 산업에 대한 분석, 마케팅과 기금 모금 계획, 재정적 계획, 사업의 목표와 목적, 현실적인 리스크 평가, 고충 자료 등 9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향후 전개하고자 하는 계획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나타낸 문서. 물론 요새는 뭐 서면도 있지만 뭐 웹용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계획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업 계획서라고 한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사업과 계획서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사업과 계획서가 합쳐진 것. 중요한 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일정표라고 얘기를 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영역에 대해서 이미 잘 서 있는 사람. 이게 잘 얘기가 안 나오는 거면은 난 이 영역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신 분들. 많이 보는 거 창업경영신문에서 보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 그래서 조금 사회적 기업에서 쓰는 사업 계획서는 조금 다릅니다. 출발점이 이 목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의 물어보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이게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사회적 기업 존재 이유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뭐 사회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사업 계획서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겠죠.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는데, 뭐뭐를 위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서 땡땡땡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스타일 아신다면은 저는 쓰라고 하겠죠. 뭔가를 뭐 내용이 요약본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제가 나눠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사업 계획서가 뭔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법인이 되시면은 뭐 주식회사가 되면 벤처기업 인증도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여성이 대표면 여성기업도 받으실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내가 인증을 받아서 활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만의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본인만의 이제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에 뭐 지금 상황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선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만약에 이제 내년에 뭔가 12기 육성사업팀 모집돼서 제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창업팀들한테 설명해 주실 우리 팀들 중에서 모집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만의 계획 사업 계획서도 보여주시고 생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육성사업 계획 이렇게 써야 된다. 유사이드 기업 지정받을 사업 계획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전국을 또 도실 수도 있거든요. 앞에 쓸 기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혹시 내가 생각한 사업계획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다 있으신가요? 나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도 먼저 맞을게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제 사업 계획서를 생각하면 저한테는 솔직히 스트레스인데요. 사업 계획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길잡이로 생각합니다. 네. 완전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요걸 보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되고 있는 점검도 조금 해보고 뭔가 잘못됐으면 내 생각을 고치든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고치든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건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더 쓰실래요? 대표님 거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기업을 알리기 위한 이력서 이게 사업계획서가 이제 기업이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이제 자신의 역량을 통해서 각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을 나타내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그래서 대표님은 이력서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네. 한모 대표님. 저는 지금 이게요 제 사업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그러면 네. 저는 중간 거 이거 지금 땡땡땡이 있잖아요. 네. 땡땡땡 안에 들어가는 그걸로 저희 사업을 넣어봤는데요. 중간에 땡땡땡에게 땡땡식으로 제공하여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이 잘 안 되는지 한번 해볼 테니까 피드백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 계획서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 인테리어 소품 및 공공 디자인 제품을 개발해서 땡땡땡으로 땡땡땡식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도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계획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중간에 이 부분이에요. 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 근데 어찌 보면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들과 근데 이걸 이제 만들어낸 우리 내부 고객 있고 또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외부 고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또 누구에게라는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나눠서 내부 고객에게는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제품성이 만들어가지고 외부 고객에게는 또 이런 가치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뒤에 이제 나오니까 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씀해주신 우리 크모 대표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또 사업계획서를 이제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시무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런지 보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 뭐라고 생각해? 뭐 어때라고 물어보면 스트레스라고 하셨잖아요. 이 이유가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뭔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들어가야 되고 일정도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도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 효과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비즈니스 모델도 들어가줘야 되고 이제 발표를 누가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있어야 되고 또 작성은 누가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쓰고 나서 두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게 대한 생각들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육성사업 하면서 휠체어 장애인 의류에 대한 사업계획서 샘플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면에 불과한,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를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건 들어갑니다. 아까 이력서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그 기업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고 그럼 이 제품 및 서비스가 왜 사회에 필요한지 누군가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조사와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살펴보니까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더라. 누군가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더라. 아니면 뭔가 시대의 흐름상 이게 지금 되게 잘 될 것 같더라. 라는 게 분석이 되면 필요성이 납득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필요성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이런 제품을 몇 개를 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제는 뭐 제조는 요때 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 만들어가지고 패키지 만들고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 실행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거 실행했을 때 어떤 좋은 게 있을지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어떤 게 창출될 건지 근데 거의 여기까지만 쓰는 게 많아요. 이 부분은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성과 났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숫자로 쓰라는 얘기죠. 뭐 취약계층 1명 고용, 2명 고용, 뭐 3명 고용하면 뭐 성과가 났다. 아니면 월 몇 개 달성됐다. 뭐 100% 달성됐다, 120% 달성됐다. 그때 예전에 이제 KPI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수치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게 그럼 이 사업 계획서를 실행했으면 성과를 이렇게 측정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베스트인 거죠. 그와 동시에 돈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업 계획서는 무조건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이 없으면은 이거 못 씁니다, 사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누군가 써주면 좋죠. 근데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워드 잘 못 다루면 누군가에게 부탁해도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부탁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기반이 돼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쓴 걸 실행을 해야 된다. 실행을 하지 않으면 굳이 필요 없는 일들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실행하고 계시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특징을 좀 살펴보면 꼭 써야 할까요?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안 쓰고도 사업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찌 보면은
뭐 국수이야기팀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사업 계획서가 있으셨나요? 근데 사업 잘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지만 쓰면 좋은 거죠. 쓰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잡이처럼 잘 가고 있는지 기준이 잘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뭐 잔뜩 뭔가 떴는데 그걸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써달라는지 목적과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써주시면 되고, 쓰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 수정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1차로 냈을 때랑 사업비 받으려고 또 2차로 낼 때도 수정하고, 중간평가 있을 때도 또 수정한 내용들 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게 생기면 추가를 해서 고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거의 이제 기본계획 마무리고 이제 앞으로 일정들이 남았는데, 저희가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거의 1주차, 뭐 2주차, 3주차, 4주차, 오늘 5주차까지 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가의 꿈에 다가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이게 마지막 기본교육 6주차만 남았습니다. 6주차 교육 때는 뭐 간담회가 있을 거고요. 특별한 뭐 교육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있을 텐데 뭐 필요한 교육이나 뭐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그에 맞는 멘토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 선정 확인증이랑 교육 이수증이 이제 나갈 겁니다. 기본 의무 교육을 마쳤다라는 거에 대한 교육 이수증과 함께 우선사업 선정 확인증은 다른 기관들은 다 왔는데, 그치 진흥원 쪽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어떻게 이 사업 진행되는지 일정 안내 해드릴 겁니다. 뭐 6주차 교육 때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일정이 네, 시간 몇 시? 6월 30일 예정하고 몇 시? 그거는 뭐 1시, 6시까지라고 우선은 하고 있는데 조금 조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은 이렇고 마지막 이제 기본교육만 일단 남겨놓은 상황인데, 이게 중간평가가 이제 7월에 있습니다. 7월에 있는데 이게 배정 계획은 이미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중간평가를 할 거고 어떻게 이제 정할 건지. 근데 창업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뭐 긴 건 아닌데, 이제 뭐 오늘 잠깐 뭐 카페에 있는 뭐 다음 시간에 드릴 건데, 뭐 사업 추진 및 성과 달성도랑 이제 뭐 향후 계획이 뭐냐.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을 아마 발표에 유사한 것 같아요. 이걸 활용해서 뭐 발표에 좀 넣어서 하시면 돼서, 이거는 창업팀이 직접 써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공지는 또 추후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평가표도 나와 있는데, 육성사업 공고문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해서 차등 지급이, 사업비 지급이 될 겁니다. 이것도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 제가 추후에 공지를 다시 해드릴게요. 아마 중간평가는 이때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 둘째 주고, 뭐 늦어지면은 셋째 주, 뭐 넷째 주. 이 안에서 하루 잡아가지고 중간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뭐 형식은 PT가 될 것 같고, 서류를 먼저 받고 서류에 대한 거 확인하고 PT 발표해가지고 최종 금액을 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고, 네, 마지막이네요. 오늘 일찍 끝났죠? 5:30분. 네, 얼마만입니까? 이게 처음이죠. 네. 더운 여름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그 사인을 해주신 게 있는데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사인을 해주시고, 이거는 뭐 그냥 가고,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6주차 때 뵙겠습니다. 뒤에 사인 안 해주신 분은 해주시고 가시면 돼요.